안녕하세요. 시장의 핵심 정보와 주식들을 발굴하여 알기 쉽게 설명드리고 있는 주식메이트 주마태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급등주 발굴의 비법과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급등주 발굴의 비밀을 공개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장의 성격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상승장일 때는 주로 주도주 위주에서 급등이 나오죠. 그리고 급등은 연속성의 그런 흐름을 갖습니다. 상승장에서는 급등주 발굴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상승장의 성격을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작년에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이 나왔었죠. 특히 연말로 갈수록 그 상승장의 흐름을 파악을 한다 그러면 이제 주도주 위주에서 급등이 나오니까 실시간으로 파악되는 전일 대비 상승률이 높은 종목들 위주에서 수익의 기회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정 또는 하락장, 지금 같은 조정과 하락장일 때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때는 딱히 뭐 주도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주도주가 연속적인 흐름을 갖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 물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정 하락장에서는 주로 바닥주에서 급등주를 찾습니다. 바닥주에서 급등 성격 주식을 찾는데 주로 120분봉에서 거래량 크게 발생하는 주식 이걸 찾죠. 장의 성격을 먼저 빨리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장의 성격 조정과 하락장에서는 바닥주에서 급등 성격 주식을 찾는데 120분봉에서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는 주식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주식이 이제 파악했던 주식은 바로 소록수라는 주식이 있는데요. 소록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록수가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계속해서 위에서부터 하락을 했죠.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위에서부터 하락했어요. 42,950원. 상장 후 3일 동안 급반등을 해서 42,000원까지 갔던 주가가 줄줄줄 흘러내려서 15,000원까지 빠졌습니다. 무려 이제 3분의 1 투막 난 거죠. 근데 하락할 때 패턴을 잘 봐야 돼요. 계속해서 음봉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락을 하는데 일봉상에서는 큰 변화를 잘 볼 수가 없어요. 간혹 가다가 거래량이 크게 일어났지만 이내 하락으로 바뀌어버렸죠. 일봉상에서는 거래가 많이 나온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3월 11일은 오늘 이제 거래량이 크게 발생했는데 거래량이 크게 발생한 날 따라 붙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오늘같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흔적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당일날 급등하는 주식을 왜 발견 못하겠습니까? 전일보다 당일 상승률이 큰 주식들은 다 HT에서 안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당일날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어떤 밑작업이 있었는지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분봉에서 이제 120분봉을 제가 보라 말씀드렸죠. 오늘의 급등 상황을 보지 마시고 그 전에 거래량 상황을 본다는 것입니다. 120분봉 보시면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늘지 않았는데 120분봉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발생했습니다. 그렇다고 많이 오른 것도 아니에요. 많이 오른 것도 아닌데 이렇게 거래가 크게 발생했어요. 그럼 뭔가 느낌이 온다는 것이죠. 바닥을 이제 기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요. 120분봉에서 거래가 크게 발생하는 주식 그리고 그런 주식만 볼 것이 아니라 재무구조도 빨리 파악하시는 게 좋죠. 재무구조가 우량한 거. 왜냐하면 재무구조가 우량하지 않은 것은 손님들을 끌면서 위에서 물량을 받아줄 주체들을 꼬드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구조가 우량한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소록수의 재무구조를 빨리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소록수를 보니까 재무구조가 괜찮습니다.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흐름이고 부채 비율은 낮고 유보율은 높습니다. 신규 상장주인데도 이러한 우량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혹시
테마를 형성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 주가의 주식의 기업 개요를 보니까 조명기구 제조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또 가로등, 실외등, 가로등에도 적용할 수 있고 앞으로 등은 이제 LED 등으로 다 바뀌겠죠. 계속해서 주가가 이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미래 성장형 사업을 영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기구 제조업을 하는 것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질 수 있냐면 정책주로서도 영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신도시 건설이나 새로운 건설 정책이 발효가 됐을 때에 각 건설 현장에 LED 등이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거죠. 아, 재무구조 우량하고 테마 형성 가능성도 있구나.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거래나 크게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매수 대응 방법. 시장 성격을 파악했는데 이제 조정 하락장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급등 성격 주식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120분봉에서 거래량 크게 발생하는 주식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한편으로는 재무 구조도 좋고 또 테마 형성 가능성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매수 대응 방법은 이제 120분봉에서 이렇게 그거가 한번 튀죠. 튀었다가 누르죠.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고 속임형이 워낙 많이 발생하니까 일단은 급등을 확인하고 눌러줄 때 매수 대응 방법은 120분봉 당연히 거래량이 느니까 일단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거래량 늘면서 상승 후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120분봉에서 거래량 늘면서 상승 이후 상승을 확인 작업이죠. 아, 상승하는구나. 확인 작업을 한 다음에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눌러줄 때 매수를 하는 것이죠. 매수를 해놓고 그 다음에 흐름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120분봉에서 이제 밑작업이 잘 된 상황이죠. 밑작업이 잘 됐고 그리고 더 좋은 흐름 확인 방법은 종가가 형성되는 모습이 중요한데 깨끗한 양봉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깨끗한 양봉. 그냥 윗꼬리를 달고 밀리는 모습이라고 한다 그러면 다음을 예측할 수 없어요. 120분봉에서입니다. 120분봉 종가 형성되는 모습에서 가장 좋은 것은 깨끗한 양봉을 만들고 끝나느냐입니다. 자, 3월 10일 날 급등이 나오기 전에 120분봉에서 보여준 가장 좋은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깨끗한 양봉을 만들었죠. 윗꼬리 달지 않고 깨끗한 양봉을 만들었어요. 일반적으로 종가를 형성할 때 깨끗한 양봉을 만든다는 것은 윗꼬리 달지 않고 깨끗한 양봉을 고가에서 마감을 하는 것은 그 다음날 갭상승하기가 굉장히 쉽죠. 이렇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갭상승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갭상승을 하겠다는 거 뭐냐면 보이는 저항을 뛰어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끗한 양봉을 만드는 것은 뭐냐면 이유는 저항을 쉽게 넘어서겠다는 의미입니다. 종가에. 만약에 윗골이 달고 밀렸다 그러면 그 다음날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깨끗한 양봉을 만들면 그 다음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갭상승 출발하겠다라고 인식을 하죠. 그래서 쉽게 매도를 안 하고 처음에 장 초반에 주가를 밀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매수 대응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안내를 드렸던 내용들을 한번 참고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1차적으로 제가 이제 소록수에 대해서 이제 매수 안내를 드리는 것은 이제 18,700원에서 매수를 안내를 줬습니다. 18,700원 이하, 그 다음에 18,400원 이하 이렇게 매수 안내를 드렸어요. 그럼 그 자리가 이제
눌림목 이후에 이제 주가가 반등이 나왔던 자리였죠. 18,700원, 18,400원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그 다음 매수가 또 기회가 오니까 18,500원 이하의 매수를 하자. 이 회사가 이제 조명기구 제조업을 하는데 또 보니까 호재성 내용이 뭐냐면 윤석열 충암고 총동문 회장이 바로 이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가 형성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 또 재무구조도 우량하고 분봉상에서 120분봉 이상에서 거래량이 크게 발생해서 18,400원대부터 18,700원에서 계속해서 이제 매수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안내를 드렸죠. 이렇게 120분봉에서 크게 거래량이 늘 뿐만 아니라 45도 각도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고 또 유통 최대 주식수가 200만 주에 불과하고 이렇게 보면서 언젠가 상한가도 가능한 주식이다 판단이 됐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매수 안내를 2차 매수를 또 했습니다. 2차 매수를 18,250원에 또 매수했습니다. 분할 매수를 한 거죠. 분할 매수 조금 더 밀리기 때문에 18,700원, 500원에 매수했던 물량에서 또 주가가 좀 밀리니까 또 샀습니다. 2차 매수까지 또 했죠.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120분봉상에서 이제 거래량 급증하는 내용들을 또 안내를 했고요. 일봉에서는 안 보이지만 120분봉에서는 거래량 급증이 보인다. 레이더에 딱 걸렸다는 거죠. 급등주가 나올 수 있는,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레이더에 딱 걸리죠. 이런 종목들은 급등이 나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매도를 한다 그러면 이제 매도의 전략이 중요하죠. 이제 이렇게 해서 매수를 했어요. 자, 매도 대응 방법. 자, 주가가 이제 갭상승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깨끗한 양봉을 만든 깨끗한 양봉 120분봉에서 양봉을 만든 게 확인이 되면 당일 다음날 갭상승 출발이 가능하게 되죠. 일단 가능하게 돼. 이 갭상승 출발한다는 건 뭡니까? 저항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갭상승 출발이 가능합니다. 일단 확인하고 매도가 중요하니까 매도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 드릴게요. 두 번째 중요한 건 거래량을 확인합니다. 거래량 확인 필수. 평균 한 달 정도, 한 달 평균 일일 일일 거래량을 1시간에 달성 가능한 것인지를 체크합니다. 또는 30분에서 1시간 내서 1시간에 달성 가능할 것이 체크합니다. 자, 소로스로 보게 되면 일일 평균 거래량이 보게 되면 12만 주, 24만 주, 12만 주, 35만 주. 그러니까 10만 주에서 30만 주가 거래되죠. 맥시멈을 30만 주로 보고 그러면 1시간에 30만 주가 거래되는 그런 상황을 본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일일 거래량이 30만 주라고 한다면 30분 네. 30분에 30만 주가 거래되는 상황일 때는 급등이 나오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5분 거래량도 중요합니다. 5분 거래량. 자, 1시간에 30만 주라고 한다면 60분이죠. 60분. 그러면 6분으로 따지면 3만 주죠. 그럼 5분 정도 거래량이 나오죠. 이 케이스의 경우는 3만 주 정도. 그러니까 5분 거래량이 전일 거래량의 10분의 1 정도 나올 때,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구나. 이럴 때 급등이 가능합니다. 이럴 때는 저항으로 여겼던 부분을 다 뚫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항으로 체크했던 자리들을 뚫어버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급등이 나오면 일단은 5분봉에서 큰 자리를 만듭니다. 급등의 큰 자리를 만들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초반에 치고 나갈 때 이렇게 치고 나갈 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단번에 상한가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일단 이정표를 세워요. 일단 이렇게 치고 간다라는 흐름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눌러주고 다시 가는 경우죠. 이럴 때 치고 갈 때는 저항대로 여겨졌던 부분들, 처음에 보여졌던 저항대는 바로 이렇게 60선이 있고 기준선이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저항대를 체크해야죠. 그 다음 저항대는 일목균형표 구름층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일목균형표 구름층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매도 대응 자리죠. 물린 주식 알아보는 시간에도 자주 안내드렸던 매도 대응 자리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게 5분 동안의 거래량 조건이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앞서 보이는 저항대를 뚫어버리는 거죠. 그럼 그 다음 저항대가 이제 22,700원부터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700원대는 1차적으로 매도 대응이 맞죠. 처음에 갭상승하면서 앞에 보이는 저항대를 뚫어버리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22,700원 정도가 이제 보이는 저항대입니다. 저항으로 체크된 자리를 뚫어버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앞 저항은 뚫을 가능성을 보고 뚫을 것으로 전망하고 다음 저항대에서 매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냥 저항이라고 인식되는 앞자리에서 바로 매도할 것이 아니라 이 거래량의 흐름을 보고 이 저항은 그냥 뚫겠구나라고 보고 그 다음 저항대에서 매도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매도 대응을 하는 것이죠. 매도 대응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22,750원에 매도하는 겁니다. 22,750원에 매도를 한 것입니다.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급등이 나와서 처음 보이는 저항자를 뚫고 그 다음 저항대인 강력한 저항대에서 이제 매도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매도 대응을 해요. 그럼 이걸로 끝나느냐?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더 치고 간다고 한다 그러면 일단 저항대에서 매도하고 그냥 놔버리면 돼요. 그런데 5분봉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눌러줘요. 이렇게. 이러면 땡큐죠. 급등이 나와서 이제 매도를 했는데 눌러줍니다. 근데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요. 그럼 다음은 또 매수로 대응합니다. 매수. 어디서? 급등주가 나왔을 때 한 번만 수익을 내지 않고 한 번 더 매수의 기회로 본다는 것입니다. 매도 대응법이죠. 그 다음에 다음은 재매수 대응 방법입니다. 재매수. 급등 이후 바로 상한가 직행하지 않고 눌러줄 때 눌림목 매수를 합니다. 눌림목 매수. 어디서 매수하느냐? 눌림목 매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디서 매수하느냐? 5분봉 기준선 자리 그리고 15분봉 전환선 자리를 체크합니다. 전환선 자리 5분봉 기준선 자리 15분봉 전환선 자리. 자, 5분봉 기준선 자리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2775, 그러니까 2800원 부근이 되죠. 5분봉 기준선 자리가 2800원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2800원에서 매수를 해도 되고 또 약간 위에서 2850원이나 2900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죠. 그 다음 15분봉을 봅니다. 15분봉은 전환선이라고 말씀드렸죠. 15분봉 전환선이 20775입니다. 2077호. 2077호니까 똑같죠. 5분봉의 기준선 자리하고 15분봉의 전환선 자리가 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에서 지지가 가능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2800원 또는 2850원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다시 이제 매수를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재매수 2800원 오면 다시 삽니다. 2900원 매수, 그래서 2900원 약간 한도가 위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죠.
대매수를 합니다. 왜? 그 자리가 바로 5분봉의 기준선과 15분봉의 전환선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내용.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직접 매수를 해보시고 또 급등주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시면 이 자리가 굉장히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매수 대응을 하고 그 다음 매도를 본다 그러면 이렇게 다음 이제 대매도 대응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 다시 이런 거는 눌림목에서 매수하고 다시 또 급등이 나와요. 다시 급등이 나오면 전고점 돌파시 이때는 전고점 돌파시 매도하면 됩니다. 매도. 전고점 돌파시 매도해도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이게 거래량을 봐야 돼요. 또 거래량을 봐요. 일일 거래량이 유통주식 이상으로 터질 때는 홀딩. 전고점 돌파시 매도해도 되고 일일 거래량이 유통주식 이상으로 터질 때는 홀딩합니다. 자, 소록수의 주식수가 800만 주인데요. 815만 주인데요. 유통주식수는 240만 주에서 300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주주 물량을 체크하고요. 대주주가 갖고 있는 물량이 60에서 65%가 되거든요. 남은 물량이 35%예요. 일반 개인들이 가질 수 있는 물량이 35%라고 한다 그러면 250만 주에서 300만 주 사이죠. 근데 일일 거래량이 보면은 315만 주였어요. 그러니까 유통 물량 이상으로 거래가 됐죠. 그래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오늘 시간 외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시간 외 상한가입니다. 소록수가. 시간의 상한가요. 24,550원. 그러니까 재매수하고 이제 시간의 상한가니까 내일 급상승할 때 이제 매도하면 되는 것이죠. 급등주 발굴에 대한 비법과 대응법은 다시 한번 빠르게 리뷰를 하겠습니다. 일단 장의 성격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상승장일 때는 급등주가 많으니까요. 주도주 위주에서 급등이 나오니까 급등주 찾기는 좀 쉽습니다. 연속성의 흐름을 가지니까요. 최근처럼 조정 하락장에서는 상승하고 있는 주식에서는 물릴 수가 있으니까요. 주로 바닥주에서 급등 성격 주식을 찾는데 120분봉에서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는 주식 찾습니다. 그리고 재무 구조도 체크하고요. 테마 형성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조건들을 빨리 찾습니다. 그리고 매수 대응 방법은 120분봉에서 거래량 늘면서 상승 이후에 일단 확인하고 상승하는구나. 거래량 늘면서 눌림목이 발생했을 때 매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120분봉의 종가가 형성되는 모습이 깨끗한 양봉이면 더 좋죠. 저항을 쉽게 넘어서겠다는 그런 의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매도 대응 방법은 전일 깨끗한 양봉을 만든 게 확인되면 갭상승 출발 가능하니까 거래량을 확인하면서 매도하는 겁니다. 거래량이 동반되면은 바로 매도할 필요 없어요. 매도하지 말고 앞서 보이는 1차적으로 체크했던 저항대는 뚫을 것이다 라고 보고 다음 저항대에서 매도하라는 것입니다. 거래량 확인해서 한 달 평균 일일 거래량을 30분 만에 돌파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나온다는 것이죠. 특히 5분 거래량이 중요해요. 전일 거래량이 10분의 1. 그러니까 전일 거래량이 30만 주라고 그러는데 5분 동안에 3만 주 이상 거래됐다 그러면 이거는 하루 동안에 많은 거래량이 늘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앞저항은 뚫을 것을 전망하고 다음 저항대에서 매도한다는 것입니다. 매도 대응은. 또 재매수 대응 방법은 급등 이후 그냥 계속해서 급등을 이어가면 좋은데 바로 상한가 직행하지 않고 눌림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눌림목이 어디서? 5분봉 기준선 자리, 15분봉 전환선 자리. 바로 그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를 합니다. 다음 이제 매도하는 것은 전고점 돌파시 매도한다거나 일일 거래량이 유통주식 이상으로 터질 때는 계속 홀딩해서 추가 수익을 노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급등주 발굴에 대한 비법 알려드렸는데 더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면 아래 링크로 문의를 주시고요. 또 이런 급등 성격을 갖는 120분봉에서 거래량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도 역시 하단의 링크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